이제 아까 전에 자율분류 기술서 제출하신 학교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출한 결과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단에 표준 분류 심의 가셔가지고 왼쪽에 심의 관리 가셔가지고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기술서를 아까 제출하셨던 선생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나 추가 작성 요청으로 지금 다 돌아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추가 작성 요청으로 저희가 돌리면 보통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저희가 뭐 때문에 추가 작성 요청으로 썼는지 여기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심의까지 상정이 됐는데 추가 작성 요청을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은 학교에서 융합이라고 제출을 안 했는데 융합이 적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융합이라고 제출했지만 융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그런 것들 때문에 심의위원들께서 추가 작성 요청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추가 작성 요청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건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토 내용이나 심의 의견에서 왜 추가 작성을 요청을 했는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추가 작성 요청을 한 거는 다시 문서를 보완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냐? 여기 추가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 추가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기술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추가 작성 요청 되게 단순한 건이라서 바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 바꾸고 나서 제출이 바로 하실 수 있는 건도 있는 반면에 내용이 그렇지 못한 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냥 우선 닫으세요. 닫으면 여기에서는 사라지거든요. 요게 어디 가느냐? 표준 코드 관리에 왼쪽에 자율분류 기술서에서 자율분류 기술서 현황 조회 가셔가지고 조회를 눌러보시면 여기 작성 중 여기에 가게 되고 작성 형태는 이렇게 추가 작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아까 기술서를 썼다가 닫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고 다시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내용 보완을 뭐 학과에 받을 거 있으면 받으신 다음에 다시 기술서 여셔가지고 여기에서 내용 쓰시면 돼요. 다시 쓴 다음에 다시 제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다시 승인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현황조에 보시면 상태값이 진행 중에서 제출을 하면 진행 중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수용 처리가 됐으면 여기 이렇게 검토 부분이 이렇게 바뀐 상태로 심의 완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탭으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심의 대기 중인 건 심의위원한테 상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심의를 확인하고 나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심의 완료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심의 요청, 이렇게 조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학교가 선택한 계열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심의 결과가 수용으로 나올 거고요. 요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정으로 했어요. 그럼 왜 조정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표준분류 심의에서 아까 심의 관리의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 조정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심의 의견에 뭐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제출한 자율 계열은 정보통신공학이겠지만 심의위원께서 보셨을 때는 인공지능공학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요. 요렇게 심의 의견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써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그 결과를 써주시는 건 정말 한 바닥 써주세요. 의견을 보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용 처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요 화면에 보시면 조정권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버튼이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의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요 팝업 이의 신청 작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조정이라고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처음에 어떤 정보통신공학을 냈고 위원님께서 인공지능공학으로 심의 의견 주셨는데 보통은 뭐 같은 처음에 학교가 제출했던 계열로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미 교육과정, 교육 목표, 진로 취업 분야는 우리 자율분류 기술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혹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실 때 그걸 꼼꼼히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외에 있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이의 신청 사유를 써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증빙 자료 파일을 뭐 더 첨부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요게 이의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여기 교수님께서 만약에 확인하시고 요 이의 신청을 우리가 수용을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래도 요 계열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은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는 심의위원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다시 결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현황조에 가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자율분리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학교가 이의 신청을 했으면 이의 신청해서 심의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값은 조정이다. 요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조정의 사유도 표준분류 심의 거기에서 아까 자율분류 심의 결과 조회 및 확인 처리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보시면 요 클릭하시면 요 이의 신청 탭으로 넘어가 있어요. 심의 의견이 이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뭐 결국은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수용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 수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용합니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조정까지 된 거는 더 이상 이의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조정은 이의 신청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인 처리를 하시고 확인 처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변경이나 이런 거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개편 전에 학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폐지학과, 폐지된 학과에 대해서 평가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은 평가 존치의 체크를 그냥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에 계속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의 전부는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학교별 학과 코드에 바로 보여지는 건 아니고 우리 공식센터에서 또 뒷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학과를 이렇게 학과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표준 코드에서 학교별 학과 코드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다 해가지고 코드 확정까지 하면 여기 한 줄이 그때서야 생기게 됩니다. 요게 자율분류 기술서를 써가지고 모든 절차를 마치며 그제서야 여기 한 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분류 기술서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여기에서 설명을 끝냈어요.